네, 안녕하세요. 고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자음 모음 연습하는 시간인데요. 자음과 모음, 네,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진 글씨이기 때문에 영어처럼 알파벳 하나하나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26개, 대문자까지 56개, 52개를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한글 같은 경우는 자음, 모음 따로 연습해도 물론 조합에 따라서 또 모양이 달라지고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글씨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자음과 모음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 나가면서 스스로가 쓸 줄 알아야 모든 준비가 될 거니까 일단 자음과 모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자음과 모음 연습을 할 때는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자음이 초성에 오는지 종성에 오는지,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쓰는지 받침이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모음도 어떤 자음과 붙었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생각하면서 또 어떤 상황에 이런 글씨를 썼을 때 어울릴지 생각하면서 글씨를 만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기역을 쓰자고 했을 때 그냥 기역을 정석적으로 기역을 썼습니다.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근데 자음에 초성에 쓴다고 했을 때 조금 더 기울기를 주고 힘을 줄 수도 있고, 종성에 쓴다고 하면 받침을 더 길게, 아래쪽으로 더 길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냥 제 이름 고함을 쓴다고 했을 때 반듯하게 쓸 수는 있죠. 앞에 걸 사용했을 땐 가능한데 이거나 이거를 사용했을 때는 고자 모양이 이상해지겠죠. 이런 경우는 강을 쓸 때 각도를 틀어서 강을 쓴다고 하면 모양이 맞아지는 거고, 이거는 곡이라고 씁시다. 이렇게 길게 뽑을 수 있는 기역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기역도 여러가지 초성과 종성, 같은 초성이라도 여러가지 모양이 나오겠죠. 초성 중에서도 위에 있는 초성, 위쪽에 달려있는 초성과 옆으로 달리는 초성일 경우 각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은 위치라고 해도, 고라고 해도 굵기를 더 세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각도를 틀어줄 수도 있고, 길이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힘만 약간 더 준 거고 각도를 살짝 더 튼 거, 이거는 길이 자체를 조금 길게 쓴 거죠. 이게 어떤 게 더 예쁘다는 거는 답은 없겠죠. 누가 쓰냐, 어떤 느낌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받침 같은 경우도 아까는 아래가 길었지만 옆으로 길게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은 이게 초성이 되더라도 강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형태를 좋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론 저는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형태가 좋기 때문에 스스로가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글씨를 내가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자음, 모음이 들어갔을 때 어울릴 건지를 생각해 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몇 가지만 써보면, 그리고 끝부분을 둥글게 끝낼 것인지, 이렇게 펜을 쳐서 끝부분을 날렵하게 만들어 줄 건지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지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도 그냥 일반 반듯한 니은이 있을 수 있고, 니은, 그냥 대충 찍는 것 같은 니은도 있을 거고, 뒤로 말아 올리는 니은이 있을 수도 있고,
굵기도 얇았다 굵었다 할 수도 있고, 굵었다 얇았다는 잘 없긴 한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초성 종성이를 차이를 둔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초성 종성 다 쓸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초성에서 쓰기는 조금 불안하겠죠? 이렇게 공간이 많이 뜨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종성으로 써서 조금 더 마무리가 잘 되어 보이는 형태로 쓸 수 있는 니은입니다. 혹은 이 뒤쪽에 더 다른 글자가 온다고 하면 이렇게 긴 니은을 쓸 수가 없겠죠.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짧아지는 둥근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까지 생각해서 만들다 보면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수많은 자음과 모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합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이게 여기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옆으로 돼 있어서 하나하나 다 써드리긴 좀 그렇고, 물론 이게 답은 아닙니다. 충분히 더 많고 어떻게 생각하면 더 예쁜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적어도 한 자음 한 모음에 4-5가지 정도의 느낌은 알아주시면 나중에 변형하고 표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보여드릴까? 이렇게 자음 부분 잠깐 멈추셔서 캡처를 하시든 해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음 부분은 많이 준비는 못했는데 모음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굵기 차이, 각도 차이 위로 살짝 올라갔죠. 그리고 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곡선, 지난 시간에 곡선 연습도 한다고 했죠. 곡선을 하는 연습, 굵기, 각도, 곡선 이런 것들로 바꿀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물론 모음은 되게 자음에 비해서 준비를 좀 덜 했기 때문에 스스로 더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음 모음 각각 5-6개씩 알고 계셔도 본인만의 스타일이 맞는 글씨가 생길 거예요. 그때는 그때쯤 되면 이 자음 모음이 크게 중요하진 않겠죠. 초급자분들한테는 이렇게 연습을 쭉 해주시면 좋다고 분명히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중급자, 상급자가 되면 본인만의 글씨, 본인만의 스타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이제 조합을 해서 단어를 써볼 겁니다. 단어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계속 나갈 건데 한 가지만 써보면 캘리그라피를 써볼게요. 아까 봤던 것 중에 그냥 좀 기본적인 키읔과 조금 날렵한 키읔을 쓰고 에를 써야겠죠? 제가 준비한 거에는 모음 중에 일단 아야 어여만 쭉 있고 에, 왜 이런 복잡한 모음들은 없거든요. 좀 더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캘리그라피의 직선, 보통 보는 거는 앞쪽이 짧고 뒤쪽이 긴데 캘리그라피는 꼭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굵기도 다르게 길이도 다르게 해서 표현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런 리을, 사실 펜 들고 쓴다고 펜이나 볼펜, 연필 들고 썼을 때는 이런 느낌을 살리기 어렵지만 붓펜이나 붓을 들고 썼을 때는 가능하기 때문에 표현해 주시고, 아까 고를 쓴 기억이랑 비슷하죠? 살짝만 흔들려도 리을로 읽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P 마지막은 살짝 곡선을 줘서 포인트를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는 한 글자 단어 그리고 2글자 단어를 쓰면서 연습을 해 볼 거기 때문에 스스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 그리고 아야, 어여, 모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준 것만 먼저 보게 되면 약간 생각이 갇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어둔 오픈마인드로 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게 어울릴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자음, 모음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단어 쓰기로 만나 뵐게요. 안녕.